이쪽 학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회사분들도 있고 학교 소속분들도 있지만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 컴퓨터라는 걸 가지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라고, 많이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하여튼 모인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예, 밑에 써 있는 한국 컴퓨터 교육 학회. 여기는 사실은 뭐 논문도 내고 뭐 하게 되는데 이쪽이랑도 만약 컨택이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고, 만약에 하시면 나중에 소개는 좀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왜냐면 맞습니다.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는데 어느 분야부터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기 컴퓨터 교육 학회부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는 그 각 학교의 교수님들도 논문도 많이 내지만 고등학생들도 논문도 많이 내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저 음 다음으로 이제 준비한 게 뭐 공통된 질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업체 하시는 분들이 제 성격을 정확히 몰라서 일단 먼저 한번 여쭤봤고, 사실 뭐 하시는 영역에서 이 AI 기술이 뭐 이제 들어보니까는 주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원래 하시던 뭐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분, 뭐 10%가 될지 20% 될지 지금 일부분이 아마 필요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창규 대표님은 이제 사업 영역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이제 수요가 많고 교육에 대한 니즈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아마 커리큘럼 개발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판매 전략을 가져갈지가 좀 필요하실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쵸.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업체분들한테 여쭤보자고 했던 이 질문 중에서는 해당되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은 아니신 것 같고, 관련 이제 연구를 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떠한 특정한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5 번이라 그러면 이제 전체 이미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중에서 일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한 몇 프로 정도 이제 필요하신 것 같고, 이제 조진원 대표님은 이제 당장 필요한 게 어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챗봇 같은 게 이제 필요하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과연 이제 만약에 이제 조진현 대표님처럼 뭔가 이제 필요할 때 이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런 개발자들을 AI 관련돼서 아시는 인력을 뭐 채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만약에 개발 같은 거를 좀 하셨던 자체 인력이 있으면 이분들을 뭐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개발해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챗봇을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주고 그냥 외주를 시키는 게 맞는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다들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다 보면 아마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받거나 정부 관련된 과제를 해서 같이 과제를 뭐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아마 학교나 그런 연구소가 같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챗봇 같은 경우를 지금 잠깐 보면, 챗봇이 사실 시장이 딱 이래요. 이게 지금 원래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는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제가 버튼을 누르면 이게 싹 보여져야 되는데 이걸 PDF로 바꾸다 보니까 한 거에 이게 보이는데, 딱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챗봇 시장은 이게 앞으로 성장할지 이게 뭐 후퇴할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대부분 사람들이 챗봇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다가 지금은 엄청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뭐 기업체에서 챗봇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래서 막상 써 보면, 근데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신기술이 있다 그래서 뭔가 뭐냐 이제 뭐 AI 기능을 탑재한 뭐 챗봇이 나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심리가 뭐가 있냐면 이게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막 희한한 질문을 일부러 많이 해 보기도 하고 막 "에이 안 되네." 막 그런 반응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챗봇 시장은 약간 지금 침체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한참 높았다가 지금 약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 요 정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계속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기술을 많이 습득해서 기존에 있는 뭐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 배워서 능숙해지도록, 그러니까는 컴퓨터에 능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에 나온 제품이랑 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보면은 이 기계가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이 컴퓨터가 좀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그런 구간을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스피커, 좀 전에 말씀드린 챗봇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챗봇 기술도 조금만 더 이제 향상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 지금 들어섰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예,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들 이제 뭐 이제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게 될 건데,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답변이란 게 이 질문이란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떠한 정형화된,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룰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정해진 패턴의 질문이 들어오면 어떠한 정해진 룰에 따른 답변만 내보내는 걸 이제 챗봇 그쪽에서는 이제 룰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엔 좀 염증을 많이 느낀 거죠. 염증을 많이 느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만 더 이제 좀만 더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질문 자체를 좀 사전에 좀 분류를 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첫 번째 첫 번째 보시는 예시는 이제 뭐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야?" 그러면 이제 정확한 통계적 정보의 답만 내주면 되는 그런 질문들. 그럼 뭐 "오늘은 확진자가 200 명이야."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룰 베이스로 이제 가능한 그런 질문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성 질문인데,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이제 어딘가에는 정답 비슷한 게 있는 케이스. 만약에 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야?" 라는 이제 저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앞에 엔진단에서 '아 지금 들어온 질문은 정보성 질문을 물어보는구나.' 그러면은 저거에 대한 답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있고 뭐 위키피디아를 찾아봐도 있고, 이제 그러한 정보성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뭔가 이제 추론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고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오늘 설사도 하고 열도 나는데 코로나 검사 받아야 돼?" 이건 사실은 뭐 현재로서는 뭐 일반인은 답변을 해줄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뭐 의사들도 뭐 쉽지가 않은 뭐 그러한 질문의 예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답이 어딘가에는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저희도 이제 최근에 사실은 뭐 코로나 관련 이제 챗봇 같은 거 하나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질병관리본부 뭐 CDC라든지 뭐 각 지자체별로 보면 FAQ라고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다 보면 어떠한 정형화된 질문이 있고 또 정형화된 답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질문과 답변 셋을 다 모아요. 모아서 만약에 사람이 질문한 이 질문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야?" 그러면 저희가 이미 모아 놓은 답변 셋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 질문하고 가장 유사한 질문을 찾아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야?" 그러면 아마 여기서는 아마 1 번도 좀 비슷할 것 같고 "어떤 질병인가요?"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답변 질문을 찾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내주는 이게 이제 좀 더 간단하지만 성능은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러한 질문만 갖고는 그 사람들의 니즈를 커버하는 데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코로나 관련된 질문을 보면 왜냐하면 지식인에다가 올렸다는 거는 저런 FAQ나 구글이나 그냥 네이버에서 찾았을 때는 거의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해서 지식인에다 또 질문을 올린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17일 기준으로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봤더니 한 100만 건 넘게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공통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아무리 검색해도 모르겠다는 뭐 그러한 류의 이제 질문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질문 자체가 되게 길어요. 이런 데 올라온 것들은. 뭐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인데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목도 아프고 했는데 저는 무서워요. 아니면 뭐 검사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은 챗봇에서 커버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뭔가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돼서 호텔 취소에 관련돼서도 뭐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되면 뭐 법적으로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러한 것들은 아마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드렸 해 주신 그 학교 폭력 그쪽 챗봇에서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친구들끼리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이제 법률적으로 돌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뭐 "몇 주 정도 나오나요? 진단서는 어떻게 떼나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실은 챗봇을 아무리 이제 예상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MRC 기술이라는 걸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같은 저러한 좀 난해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가 쪼끔 더 괜찮은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MRC 이제 기술인데 저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텍스트들 인터넷에 있는 저런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얘가 읽어서 이해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문맥을 읽어서 이해해서 적절한 답변을 내주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챗봇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구성도를 잠깐 이렇게 그려 본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기사라든지 아까 잠깐 보여 드렸던 전국에 있는 FAQ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 머신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는 게 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어떠한 질문이 왔을 때 '아 저 질문이 어떠한 통계적인 것만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통계적인 정보만 모아 놓은 것에서 답변을 내 주고 '아니다.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이제 뭔가 이제 정보성 데이터에서 어딘가를 잘 찾으면 있는 데이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포메이션 필터에서만 이제 추출해서 답변을 내주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다른 데이터에서 이제 의사들이 미리 답변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학습을 해서 거기서 답변을 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연구하고 좀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전에 이제 사실은 음 여기 보시면 여기 URL 하나 적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사실 되게 잘 돼 있는 게, 그 최신 논문이나 최신 기술에 대해서 그 하시는 업체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 엔지니어가 있고 그러시게 되면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최신의 논문들도 있고 소스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하나 적어 놨고, 혹시 알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교육 분야에서도 아마 이게 교육 대상이 교육 대상이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잘하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좀 힌트를 얻는다면 여기에 이제 가시면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되게 막연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어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타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육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교육한다 그러면 트렌드에 좀 맞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한 5년 전 인공지능 기술을 요즘에 교육하게 한다고 커리큘럼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인 쪽에서도 이렇게 좀 '이걸 지금 왜 하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여기 또 사이트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MRC 기술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자기의 이제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아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델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는 데 이제 성능이 만약에 83% 라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S에서 만든 이 모델은 뭐 89% 야. 뭐 어디서 만든 거는 몇 프로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 인터넷만 찾으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성능은 이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거고, 외국에 있는 이쪽은, 왼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 문장인 경우에는 얼마나 기계가 이해를 잘하는지. 여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이 89%, 여기 뭐 기계는 지금 뭐 93% 니까 이제 어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성능이 뭐 인간을 뛰어넘었다 그런 게 뭐 이미 오래전인데, 이쪽 자연어 처리 쪽이라든지 이런 뭐 텍스트 분석 이런 쪽은 좀 많이 좀 아직 뒤처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좀 많이 따라잡아서 좋은 성능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이러한, 저희 밑에도 사이트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친구들이 기술들을 오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마 제가 화면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밑에 좀 URL이 안 보이는데, 아마 클릭해서 나중에 보시면 사이트에 가시면 그러한 기술 설명도 되어 있고 소스도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되는데, 각각의 소스에 가 보시면 이제 그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라이센스별로 어떤 다 풀어서 수정도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가능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어 수정하고 이 뭐 연구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한데 뭐 상업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고런 것만 잘 주의하셔 갖고 보시면 아마 도움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보시라고 제가 일단 해 놨고, 그다음에 이게, 잠깐만 제 카메라를 옆으로 좀 옮기면 옮겨지네요. 이게
이 폰트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파일을 올리니까 좀 깨지는 것 같은데 그 음 MRC 기술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긴 문장이 있어요.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언제 만들었는지 아니?"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고 전체적인 문맥을 읽고 언제지?" 하고 여기 보시면 1443 년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1443 년도야. 1440 년도라고 컴퓨터가 답변을 해 주는 이제 이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챗봇에다가 이 MRC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성능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기존에 뭐 어떤 상담에 있는 챗봇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여기까지는 기술 도입이 많이 안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룰 베이스대로 그러니까 원하시면 뭐 원하시는 질문이 1 번이면 뭐 1 번이면 1 번을 눌러야 되고 뭐 원하시는 질문 내용이 2 번이면 2 번을 눌러야 되고 약간 이러한 룰 베이스로 지금 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그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어저께 저희 쪽에 이제 오신 분이 다른 업체분이 하나 계셨는데 저희랑 이제 몇 달 동안 코업으로 좀 같이 일을 하셨던 업체인데 좀 그 투자를 좀 좋게 잘 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분들께 물론 그분들이 이제 제안서도 잘 쓰고 잘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사업은 뭐냐면 이제 관광 쪽 관련해서 챗봇을 도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몇 도청에는 이제 기존에 납품한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가졌던 고민이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적절한 룰의 범주를 지나가 그 룰의 범주를 벗어난 질문을 하게 되면 적절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성능 향상을 시킬까도 고민이었고 그래서 마침 그거 관련해서 뭐 제안을 어디다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이 MRC 기술을 좀 쓰고 싶다 그러셔 갖고 요거를 좀 활용을 하셨어요. 활용하셔 갖고 좀 결과가 좀 좋게 나오셔 갖고 어저께 좀 저희랑 또 와서 또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한계점은 좀 그런 게 있어요. 현재 MRC 기술이 잘하는 거는 추론 중에서도 여기 질문해 보시면 뭐 누가 했는지 뭐 무엇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까지는 좀 결과가 잘 나와요. 근데 다음에 있는 두 개의 질문처럼 "근데 이걸 왜 만들었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언제 만들었는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니까는 답변을 잘 주는데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지?" 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좀 한계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한 기술들은.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한계에 좀 부딪혀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아까 기술들을 쭉 나열한 건데 이거를 뭐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은 별로 무의미할 것 같고 요거는 아까 제가 그 알려드린 혹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연구소 소개 책자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냥 전반적으로 이쪽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자연어 쪽에서는 어떠한 연구들이 좀 수행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가 혹시 요 기술 관련해서 이게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면 뭐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보면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서 이렇게 뭐 대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코비드19 QA 카카오톡 플러스라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아까 조진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면 인터페이스를 카카오톡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주는 엔진을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이제 그런 시스템 구성도에서 보여 드렸던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되고 요 앞단이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에서 왜냐하면 이쪽 그러니까 화면 UI를 만들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공수가 들어가니까 화면 UI는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들지 말자. 그래서 화면 UI는 카카오톡으로 하게 되고 카카오톡에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답변을 내주는 고런 걸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 대표님 회사에서 카카오톡 플러스를 개설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제 홍보를 잘 해야 되겠죠.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단체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어요. 뭐 100 명, 1000 명한테 한 번에 광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카카오톡이 얘네가 작년만 해도 이거를 돈을 안 받았는데 저도 이제 올해 하면서 봤는데 단체로 보내는 것만 돈을 받더라고요. 단체 말고 그냥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내보내는 건 돈을 안 받는데 만약에 내가 1000 명한테 한 번에 "다음 주 우리 회사 뭐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돈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요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그다음에 뭐 정보 검색이라든지 뭐 분류 추측 요런 것도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거가 있고 자세한 건 책자를 보시면 됐고 준비는 사실은 각각 기술에 대해서 더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좀 별로 이제 이쪽은 말씀을 드려도 왜냐하면 이제 그 업체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게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놨던 건데 이거는 크게 볼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않을 것 같아서 이쪽은 이제 생략을 하게 되고 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혹시 지금 이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예 다른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좀 한 분씩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첨언 드리면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게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랑 또 학교에 계신 분들이랑 예.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그거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가 이게 학교에 계신 분들은 보면은 학교 쪽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는 것만 서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산업체에 적용하려 그러면 안 맞는 게 또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래요. 저희도 사실 교육 사업을 해요. 아 예. 교육 사업을 하고 저희도 이거 하는데 또 저희가 하는 교육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교육하시는 곳에서 그대로 쓰려 그러면 이게 악유가 되게 안 맞더라고요 이게. 서로 바라보는 게 틀리고 서로 뭐 하는 게 틀려 갖고 그래서 그런 예. 것들도 하면서 저도 좀 느낀 부분이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맞춰 나가면 또 시너지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